안녕하세요. 고등어 유튜브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바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업로드를 하려고 영상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게 첫 촬영이다 보니까 너무 바보같이 목소리에 힘도 없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촬영본에는 대본을 직접 써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대상어종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번이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낚시 바늘의 위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국토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큰 편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고, 이게 뭔 얘기냐, 지역에 따라서 잡히는 물고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갈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갈치는 사실 배를 타고 나가면 사시사철 잡히는 물고기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초보 낚시꾼인데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한다? 이거는 뭐 거의 낚시꾼이죠. 그쵸? 초보가 아니죠. 아무튼 내가 갈치를 낚고 싶어요. 그래서 여름에 동해로 가서 갈치채비를 하고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워요. 그러면 갈치가 잡힐까요? 아니, 하다못해 다른 물고기가 잡히긴 할까요? 정답은 X예요. 그날 아무것도 못 잡고 꽝치고 돌아올 확률이 90%는 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갈치, 풀치,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보통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갈치를 잡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면 때와 시가 있다는 겁니다. 풀치는 보통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많이 잡혀요. 특히나 서해 쪽에서 많이 잡히죠. 초가을부터 늦가을까지 손맛을 볼 수 있는 낚시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포인트는 인천의 시화방조제나 아니면 목포의 영암 금호방조제 등이 있어요. 가을철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드글드글합니다. 밤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두세 시간에 7, 80마리씩 잡고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낚시를 안 하시더라도 가가지고 사람들 낚시하는 구경만 해도 재밌을 시기예요. 이처럼 원하시는 낚시가 있다면 때와 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 어종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채비예요. 내가 갈치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묶음줄을 이용해서 바닥을 노린다? 있을 수 없어요. 왜냐? 갈치는 야행성이고 중상류층에 머무르면서 베이트 피쉬, 즉 먹이가 되는 미끼, 생선, 그러니까 멸치나 학꽁치의 새끼 등을 먹으려 해안가에 다가와요. 그럼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치 낚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미끼를 이용한 찌낚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루어를 이용한 루어 낚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생미끼는 냄새 때문에 냄새를 맡은 물고기가 다가올 확률이 커요. 근데 죽어 있기 때문에 잘 먹으려 들지는 않아요. 이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루어는 냄새가 거의 없어요. 근데 루어에도 냄새가 있는 루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기는 하는데 확실히 생미끼에 비하면은 집어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대신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먹이로 착각하고 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찌낚시 채비나 루어 채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치는 이빨이 매우 날카로운 생선이에요. 그래서 일반 낚싯줄로 채비를 하시게 되면 10중 8구는 물어도 낚싯줄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사로 된 와이어 쇼크리더를 달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광어를 잡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어는 모래 속에 숨어 사는 생선이에요. 보통 인천과 군산 부근에서 많이 잡혀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래사장이 있는 바닷가에 가야겠죠.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해수욕장은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해수욕장에서 낚시하는 거는 매너도 아닐 뿐더러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하겠죠. 그 낚시 바늘이 발바닥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하겠죠. 자, 그럼 광어를 잡기 위해서는 찌낚시를 해야 할까요? 아니죠. 바닥에 숨어 사는 생선인데 중층이나 상층을 노린다?
너무 당연하게도 못 잡겠죠. 이처럼 원하시는 어종을 먼저 선택하시고 낚시를 하러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대상 어종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채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채비법이 나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나와요. 보통 광어는 다운샷 리그를 활용하는데 다운샷 리그는 루어 낚시이기 때문에 루어대가 필요하겠죠. 루어대가 준비되었다면 그에 맞는 낚싯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이구.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낚싯줄은 몇 호를 써야 하나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낚시방에 가셔서 바다 낚시 범용 낚싯줄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은 사장님이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보통 6,000원에서 2만원 내외인데 비싼 건 비싼 값을 하지만은 그래도 저렴한 나일론 줄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감을 익히시기도 좋고 아무래도 나일론 줄이 수명이 조금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론 줄을 좀 추천을 해 드려요. 근데 사실 낚싯줄은 사실 일회용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린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질긴 나일론 줄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대상 어종의 습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갈치는 아까 말했듯이 야행성이에요. 게다가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밤에 낚시를 하러 가야겠죠? 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명으로 해안가를 비추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를 스쿨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쿨링을 한 개체들이 포식자를 위해서 해수면으로 파다다다다닥 도망치는 현상이 마치 물 끓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보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치 낚시를 하러 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는 게 이 스쿨링이 있는지, 그러니까 베이트 피쉬가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일링을 보셔야 돼요. 보일링은 왜 봐야 돼요? 갈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보일링인 거예요. 자, 스쿨링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베이트 피쉬, 그러니까 즉 미끼가 되는 생선이 충분하다. 보일링이 있다? 그러면은 갈치가 사냥을 시작했고 내 미끼를 물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갈치로 들었는데 낚싯바늘의 위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오늘의 팁. 낚싯바늘이 바닥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낚싯바늘이 바닥에 걸려 리를 아무리 감아도 낚싯줄이 올라오지 않을 때 낚싯대를 휘어지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낚싯대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운이 없으면 낚싯대가 부러질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밑걸림이 생겼을 때는 베일을 닫고 드랙을 잠궈준 뒤에 낚싯대를 낚싯줄과 평행하게 맞춰준 뒤에 천천히 뒤로 당겨주시면 돼요. 천천히 낚싯줄의 텐션을 느끼면서 당기시면은 운이 좋으면 채비가 살아올 확률도 커집니다. 채비를 굳이 살리시려고 용 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채비는 여분을 준비해 가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밑걸림 이퀄 채비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되 채비가 살아오는 경우는 운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 질문이 더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달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만날게요. 안녕.